자, 스퉁라이트 1강부터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는 농담을 사소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 농담을 소중하게 여긴다 라는 글이에요. 농담은요, 정의에 따르면 뭐하지 않는다. 투부정사가 수동으로 쓰였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농담은 그냥 가벼운 거잖아. 우리는 그냥 흘려버립니다. 이것의 효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야.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그냥 농담일 뿐이야. 혹은 야, 나 그냥 농담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우리는 일축해버린다. 어떤 사람들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하게 되면서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야, 그 사람 진짜 웃기는 사람이야 할 때 이 조크를 쓴단 말이지. 그래서 어때? 이 사람을 뭐 비하한다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을 뭐 할 때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야, 완전 웃기는 사람이네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자,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의 중요한 것은 결국 ing냐 ed냐라고 했습니다. 농담을 할 때 우리는 동의한다. 뭐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면 명사절 접속사 되시겠죠. 이 농담이 가장 잘 전달이 된다. 수동태로 BPP. 어떻게 할 때 농담이 가장 잘 전달이 됩니까? 가볍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할 때야. 막 준비해가지고 농담을 막 무겁게 던지고 그리고 진지하게 던지고 그런 것보다도 농담이라는 것은 가볍고 즉흥적으로 할 때 가장 잘 전달이 된다는 걸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하죠. 자, 복합관계부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이 들어갈지라도 어디로? 이렇게 보이는 건데 경박해 보이는 것 이것도 뭐니? 농담을 얘기하는 거지. 농담이 이렇게 가벼워 보이고 경박해 보이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많은 노력이 들어갈지라도 그냥 농담은 가볍고 즉흥적으로 던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특이한 것이다. 뭐에 대해서? 농담에 관해서. 정말로. 자, 뒤에 부분은 어순 잘 기억해 둡니다. 여기 있는 이 형용사가 R 뒤에서 튀어나갔어요. 도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as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때는 양보로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가 주장을 하긴 하지만 뭐라고? 그 농담이 뭐하다고? 튀어나갔던 거 다시 붙여주면 사소하다고 그렇게 주장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농담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주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빈칸이 뚫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농담을 정말 사소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담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 농담들을 주의 깊게 뭐하니? commit to 기억합니다. 그리고 공유합니다. 그것들을 사람들하고 공유해요. 어떤 사람들이니?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를 또 좋아해 줬으면 하는 사람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기억했던 농담 그런 것들을 막 공유하고 그러잖아. 웃긴 거 막 공유하고 링크 걸어주고 우리는 지원한다. 거대하고 그리고 점점 더 세계적인 농담 제조 산업을 뭐에?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라든가 그리고 온갖 종류의 뒷방 개그를 만드는 사람들 누구니? 시트콤 작가라든가 라디오 DJ라든가 언론인 같은 사람들을 지원해줘. 지원해준단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에서 개콘을 한다. 그것을 본방으로 봐주는 거, 시청률을 높여주는 거, 그게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유머 감각은 하나이다. 뭐의 하나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회적 자산 중 하나다.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너는 만나본 적이 있냐?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니 후 주격관계대명사가 꾸미고 있어요. 유쾌하게 인정할 뭘 인정하니? 명사절 접속사 대절. 본인들이 유머 감각이 없다는 것을 유쾌하게 인정할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나본 적이 있냐? 모두가 다 유머 감각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나 좀 웃긴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됐습니까? 1번은 그래서
우리는 농담을 사소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뭐한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한다 라는 게 주제예요. Next. 자, 2번 속편. 송편이 아니고 속편. 속편의 유래. 개념인데 무슨 개념? 이 속편의 개념이 유래했다. 어디서 유래했니? 영화 상황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속편이란 말이 생겼다. 이런 말이야. 1920년과 그리고 1930년에 헐리우드 스튜디오는 가지고 있었어. B유닛. 그러니까 메인 유닛이 아니지. 그 B유닛이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 제작하는. 뭘 제작해? 프로듀스의 목적으로 왓절이 나왔죠. 그 당시에는 불리던 것. 그럼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 쌤, B 플러스 PP인데 뒤에 목적어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콜을 썼기 때문에 목적 보호가 남아 있는 게 되겠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리즈라고 불리는 것을 제작을 담당하는 B 유닛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느슨하게 관련된 에피소드예요. 뭐에? 인기 캐릭터의 모험에 관해서. 느슨하게 관련됐다는 것은 이 세계관을 빡세게 가져온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범죄도시에서 장이수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장이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세계관을 살짝 가져와서 느슨하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든다는 거. 뭐와 같은 뒤에 쭉 나오죠. 이러한 속편은 제작이 되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제작이 되었고, 그리고 제한된 예술적인 야망을 가지고 제작이 되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니? 이 작품을 가지고 뭐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뭐 상을 수상하고 이런 목표는 아니었단 얘기야. 자, 요 작품 나오죠. 이게 제작된 분사구문이에요. pp만 나와 있어요. 1970년 그리고 20세기 센츄리 폭스사에 의해서 제작된 요 작품이 흔히 여겨진다. 그럼 이렇게 가로쳐야 되니까 작품 이름이니까 단수 취급을 했죠. 그리고 consider 같은 경우도 이 뒤에 부분은 목적 보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동태인데 목적 보호가 나와 있는 거야. 최초의 현대적 속편이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자, 연속이에요. 뭐의 연속? 이 영화사에 이전에 있었던 흥행작의 연속이에요. 그게 뭐죠? 혹성 탈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성 탈출이 흥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속편을 제작했다라는 건데, 이 자체는 또 설명이 안 끝났습니다. 영화와 각색을 한 거야. 뭐에? 고전소설. 요 작가의 고전소설을 또 영화화한 거였거든. 그래서 자,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전략적인 경영적 사고의 결과인 것보다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경영을 해야겠다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자, 여기는 강조 구문이에요. it, that 강조 구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뒤에 부분부터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자들이 make 목적어 원형 방법을 찾게 만들었던 것. 무슨 방법? 활용할 방법. 이 회사의 기존에 있었던 존재하는 그런 자산, 이미 만들어 놨던 거, 그것을 뭔가 새롭게 활용할 방법이 없나 그 방법을 찾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영화사의 그 당시에 공경에 처한 재정 상태였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활용할 방법을 찾았던 거야. 그러니까 속편이 나온 거지. 어떤 시기에 관계부사가 뒤에서 꾸밉니다. 뒤에 완전문이 나오겠죠. 속편이 기본적으로 여겨지던 뭐로서 여겨지니? 둘 다예요. 예술적으로 열등하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던 그 시기에 속편 자체가 폭스는 만들었다. 목적어로 왓절이 나옵니다. 발전해온 것. 다음 수십 년 동안 뭘로 발전했습니까? 패밀리 브랜드로 발전해온 것. 그게 수많은 작품들인데, 이것에 본편에 딸린 수많은 작품들이 이제 패밀리 브랜드로 다음 수십 년 동안 발전하게 된 것을 폭스는 만들었다.
심지어 혹성 탈출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새롭게 리메이크돼서. 그러면 결국에 얘는 속편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글이죠. Next. 자, 3번. 너는 가지고 있다. 오래된 집을. 그리고 모든 것이 약간 아웃데이트 돼 있어. 구식이긴 해. 하지만 너는 만족을 해요. 너는 추가해요. 실내 에어컨 하나를 추가합니다. 뭐 하는 동안에? 특히 더운 여름 동안에. 몇 년 후에 너가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됐을 때 너는 결정하죠. decide 다음에 to 부정사. 중앙 냉난방 시스템을 추가하기로 결정해요. 근데 너가 없애지 않아. 먼저 설치했던 그 방해 유닛은 없애지 않아요. 그 침실에 있던 거. 왜 그래? 이것이 뭔가 유용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미 일단 거기 있으니까 안 치웁니다. 어떻게 돼 있니? 벽에 볼트로 고정이 되어 분사구문 PP죠. 그런 다음 몇 년 후에 너는 끔찍한 비극적인 배관 문제를 겪게 됩니다. 파이프가 벽 안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배관공들이 필요해요. 부숴서 열 필요가 있어요. 그 벽을. 그리고 새로운 파이프를 연결해야 되거든. 근데 너의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 이제 그 길을 막고 있어요. 길에 있다. 근데 무슨 길이니?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 뒤에는 어차피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외우니까. 거기서 이 파이프들 중 일부가 이상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냉난방 시스템이 막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지. 그래서 그들은 파이프를 연결합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먼 길을 돌아서요. 이것은 잘 작동을 하다가 뭐 할 때까지? 어느 특별히 추운 겨울에. 그때가 언제니? 또 관계부사가 뒤에서 꾸미고 있는 거. 뒤에는 완전문. 너의 단열이 잘 안 된 다락방이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너의 파이프가 얼어붙게 야기하는 그 추운 겨울까지 잘 작동을 해. 그럼 이제 겨울이 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기 때문에 꼭 체크해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번과 10번 문장이요. 이 파이프들은 얼지 않았을 것이다. would have pp. 만약 너가 연결했다면 그것들을 벽을 통해서 연결했다면 얼지 않았을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니? 네가 벽을 통해서 연결을 했으니까 벽을 통해서 연결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이 파이프들이 어땠다? 얼어버렸을 것이다. if 다음에 had pp를 쓰고요. 그리고 주절에서 주어, 조동사, 과거, have pp를 썼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럼 가정법이라는 것은 시간을 한번 올려줘야 되니까 실제 의미하는 것은 과거 사실을 의미한다 라는 거. 그래서 if, had pp, would have pp 이 모양을 잘 기억해 주시고 서술형 연습도 해놓길 바라세요. 자, 그것은 앞에 있는 내용. 너가 할 수가 없었어. 뭐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니? 중앙 냉난방 시스템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 다음 문장도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만약 너가 계획을 했다면, 모든 이런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했다면 뒤에도 너는 했을 건데, 어떤 것을 다르게 처리했을 건데 가정법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럼 무슨 말이니? 네가 이걸 처음부터 계획을 안 했어. 그러니까 너는 일을 다르게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이런 의미가 돼야겠지, 직설법은. 하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는 어떤 것을 그냥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추가했다. 그냥 필요한 대로. 네가 그것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대로 그냥 그랬을 뿐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일을 할 때는요, 처음부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면 꼭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없지. 그래요. 그래서 3번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마지막 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쉬운데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